안녕하세요. 마음보약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 처음엔 한없이 따뜻하고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얼굴로 돌변하거나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경험. 혹시 그런 아픈 기억 한 번쯤 있으신가요? 만약 처음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굳이 상처받을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후회를 막아줄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5가지 단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옷차림, 무언의 자기소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옷차림을 스캔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 같지만 이 옷차림 속에는 놀랍도록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옷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해요.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옷을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패션계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 역시 스타일은 말이 없는 자기소개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옷차림은 어떻게 본심을 드러낼까요? 생기 넘치는 사람은 대체로 화려한 색상이나 대담한 패턴의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주목받기를 즐깁니다. 반대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모노톤이나 차분한 색상을 선호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옷차림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대충 걸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옷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똑같이 화려한 옷이라도 누군가는 정말 그날 기분이 좋아서 입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 택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정장을 입었더라도 어떤 이는 격식을 중시해서 입고 어떤 이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값비싼 옷을 일부러 차려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옷차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 스타일은 일관적인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옷차림이 확 바뀌나요? 특히 타인을 의식해서 자신의 복장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상사나 유력한 사람을 만날 때만 갑자기 깔끔하고 격식 있는 차림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는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옷은 기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조용한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차림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이 스며나옵니다.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그 스타일이 탄생한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는 첫 번째 통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버릇, 무심코 튀어나오는 진심.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흔히 말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의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버릇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감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패션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깊이 뿌리내린 말버릇은 좀처럼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말버릇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 과도한 자기자랑.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나도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하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찬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유능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말을 가로채는 습관. 혹시 대화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을 끊어버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화는 마치 캐치볼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혼자 공을 독점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끊는 행위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 권력관계나 우위를 점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군가 자꾸 여러분의 말을 가로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나친 겸손을 가장한 자랑.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칭찬을 들으면 내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칠의 겸손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겸손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은 자신을 낮추는 듯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반응을 은근히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던지는 사람. 야,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장난이었잖아. 기분 나빴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농담은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담 속에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태도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무례한 농담을 서슴없이 던지는 사람은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언제? 장난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버릇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습관적인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지,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지, 진정한 겸손을 보이는지, 아니면 농담을 핑계로 무례하게 구는지,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지 빠르게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태도까지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들어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권력을 쥐었을 때 드러나는 민낯.
사람의 본질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죄수들을 모욕하며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역할극일 뿐이었는데도 아주 작은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사람의 내재된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권력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직급이 올라간 후 변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죠. 평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팀장이나 리더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입니다.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고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하며 아랫사람들을 가차없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게 되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착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착한 척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의 태도는 더욱 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돈이 많아진 후 달라지는 사람.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며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며 점점 무례해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를 가려 만나고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조건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소한 권한 앞에서도 달라지는 사람. 조금만 힘을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업무 권한을 갖자마자 후배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모임에서 총무를 맡더니 돈 문제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 드는 경우죠. 심리학자 킨슬리 박사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상대를 지배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권력 앞에서조차 변질되는 사람이라면 만약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가입니다. 직급이 높아졌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떤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는지, 아주 사소한 권한이라도 주어졌을 때 행동이 변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사람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주어지면 그 안에 숨겨진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권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무례함이나 오만함이 드러난다면 더 큰 힘을 가질수록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작은 우위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배려심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거만해지고 타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약속.
관계의 시금석.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대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약속 태도가 위험한 신호일까요? 첫째,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 오늘 꼭 보자 약속해놓고 막상 약속 당일이 되면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통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가 최우선인 사람이죠.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둘째,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자신에게 중요한지 따져보고 한쪽 약속을 취소해버립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책임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마치 우선순위를 따지는 계산처럼 대합니다.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죠. 이중으로 약속을 습관적으로 잡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면 여러분이 항상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다음 주에 시간 비워둘게. 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막상 만나려고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라며 핑계를 대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결국 여러분을 계속해서 실망하게 만들 겁니다. 말로만 잘하는 사람보다 비록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신호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지, 이중으로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잘 관찰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핵심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 진심의 거울.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공을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경쟁심을 숨기고 있다면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여러분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까요? 첫째, 칭찬으로 시작해 깎아내리는 패턴. 처음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라고 말하며 축하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 저렇게 잘 되는 애들은 오래 못 가.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여러분의 성공을 평가절하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되는 것이 그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죠. 둘째, 남의 성공을 보면 비아냥거리는 태도. 요즘 너 잘 나가네.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처럼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빈정거리거나 툭툭 던지듯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데는 능숙합니다. 심지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너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기쁨을 반감시키려 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과 가까워진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성공 또한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성과를 자신의 이야기로 둔갑시키는 행동.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성공을 굳이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나도 됐겠지.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운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다가도 뒤에서 깎아내리거나 남이 잘 되면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려고까지 하죠. 이런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언제든 그들의 질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내면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옆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 어떻게든 붙잡아 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호들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서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나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보약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보약이었습니다.